안녕하세요. SPI 상업용 부동산 TV 뉴욕아재 김필립입니다. 저희가 지난 2회에 걸쳐서 아모레가 꾸며놓은 공간 아모레 성수를 가보고 또 거기를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 필립이 생각하는 아모레 성수의 비즈니스 모델과 왜 아모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회에서 제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도면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을 디자인을 하기 전에 저희가 흔히 하는 것들은 동선을 계획합니다. 사람들을 어떤 동선상에 어떤 경험 요소를 두고 들어가는 초입에서는 어떤 것을 디자인하고 또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올지를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공간에 담게 됩니다. 첫 번째 도면을 보시면요, 성수 가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트로로 제 소개를 하면서 아모레 성수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번 방송을 했었죠. 성수 가든은 아모레 성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공간들의 중심입니다. 성수 가든을 자세히 보시면 제주도에 있는 이끼 또는 식생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모레는 브랜드를 만들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 보듯이 제주도에 대한 사랑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짐작하건대 아모레가 만든 첫 번째 체험 공간 아모레 성수에서는 제주도를 담아보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두 번째 공간은 리셉션 공간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제 짐을 리셉션의 오른쪽 편에 있는 사물함에다가 보관해 놓고 무료입니다. 그러고 체크인을 했습니다. 리셉션 공간에서는 2명 또는 1명의 안내원 분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체크인을 하는지, 체크인은 꼭 공항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정식으로 굉장히 정형화된 절차로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 입장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고객들이 한 번은 체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이라는 과정은 자기의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서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아이디를 등록한 다음에 아이디가 있는 사람은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새로 한번 방문할 때마다 쿠폰 및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공간은 클렌징 룸입니다. 클렌징 룸은 저희가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화장의 첫 번째 시작은 먼저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클렌징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인테리어, 내 집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욕실 환경 속에서 실제 클렌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사실은 아무리 아파트나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아무리 잘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전문가가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에서 하는, 그리고 조명의 밝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맞춰진 이런 공간에서 세안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든 라운지입니다. 가든 라운지는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신제품 공간을 지나서 나오게 되는데요. 가든 라운지라는 부분이 사실 많은 경험들이 한꺼번에 몰려져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품들을 들고 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공간에서 많은 클래스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모레 성수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료의 클래스가 돼 있진 않지만 이 공간은 고객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아모레의 직원들이 아모레의 다른 직원들을 교육할 수도 있고 또는 아모레의 컨설턴트, 흔히 우리가 부르는 아모레 아줌마들이 자기 공간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을 할 수도 있는 멀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뷰티 라운지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라운지라는 공간들은요, 우리의 집에서 따지면 거실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널려져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라운지의 의미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TV를 보지 않습니까? 라운지에는 각각의 제품들의 카테고리별로 여러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제품을 만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공간이 성수 마켓이었는데요. 사실은 경험상에서 가장 늦게 되어 있지만 공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U자형 구조에서는 일단은 성수 마켓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마켓은 처음에 체크인할 때 받았던 여러 쿠폰들을 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박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롯데마트 또는 신세계 이런 데에 방문하게 되면 쿠폰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쿠폰을 당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수마켓은 일종의 경험의 한 번에 정점을 딱 찍어주는 굉장히 잘된 경험 설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집이 있는데요. 흔히 아모레라는 공간들을 오게 되면 누구랑 같이 올까요? 흔히 말하는 썸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썸 타는 사람들은 젊은 남녀든 아니면 노년의 중년 부부든 애정이 있어서 오는 남녀의 쌍 또는 여여의 쌍들은 여기 와서 흔히 나만 생각해서 오지 않습니다. 꽃집을 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꼭 나만을 위해서 사는 공간들이 아니라 남과 같이 오게 되면 뭐 하나는 부담 없게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집은 설명을 드렸듯이 한 송이 한 송이 부담 없는 가격에 팝니다. 실제 이런 현상들은 아모레가 먼저 만들었다기보다는 강남역이나 홍대 인근에서 꽃집들이 이렇게 팔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것들도 예전처럼 큰 다발로 하기보다는 한 송이, 두 송이, 생활 속의 꽃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쪽 공간에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촬영을 하면서 오설록에 들려서 저희 차를 주문했습니다. 오설록이라는 공간은 사실 제일 많이 머무르게 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화장품을 경험하고 그래도 실제로는 10분, 20분을 넘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차를 가운데 놓고 나랑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오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설록에는 창문을 설계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오버록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시간을 경험하면서 창문 너머로 정원을 내려다보는 행위가 이제 영어로 오버룩에 해당되는데,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오설록이 아모레 화장품 공간의 같은 층에 있지 않고 위로 올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담요를 픽업해서 앉았던 옥상 공간을 보겠습니다. 옥상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상가로 치면요, 아무 임대료도 나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런 옥상이나 정원이 주목받게 된 시간은 뭐냐면 사람들이 머무른다는 그 행위 때문에 옥상을 다시 한번 꾸미게 되고, 의자 하나도 놓게 되고, 의자를 놓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앉으려면 난로가 있어야 되고, 난로가 있다 보니까 또 담요도 있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공간이 실내처럼 꾸며지게 되는데 아모레는 이런 부분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옥상이 잘 쓰여지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성수 가든, 성수 정원이라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모레를 실제로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면 아모레 성수라는 공간에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체크인입니다. 실제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아모레를 처음 마주하게 되지만 휴대폰으로 체크인을 하는 순간 저희는 온라인 쿠폰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실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도 온라인에 있는 쿠폰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공간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메일이라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아이디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너 아이디가 뭐니?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내 아이디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상의 나의 존재를 부여해주는 소통의 수단이지만, 이런 기업들한테는 고객과 나를 직접 이어주는 하나의 식별체입니다. 아모레는 고객들로 하여금 그냥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간 안에서. 이렇게 부여받은 쿠폰을 가지고 저희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체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체험해 보게 되니까 실제로는 나한테 맞는 제품이 뭔지, 제가 해봤듯이 남자이지만 눈썹 화장, 그리고 입술 화장, 피부톤 같은 것들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예전에는 저는 피부가 지성인데, 저는 건성인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실제 물어서 컨설팅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소 좀 어설프더라도 고객들이 직접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암암리에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경험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화장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눈썹을 좀 다듬고 눈썹의 톤을 좀 옅게 화장을 하게 되면 제 인상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하고 싶잖아요. 그럼 아까 받았던 아이디를 통해서 아모레 성수를 온라인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제가 제품들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문하는 제품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70에서 80%는 제가 경험했던 제품을 주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는 몰랐던 제품도 오프라인의 공간을 통해 제가 경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식을 얻은 다음에 온라인에서 망설임 없이 주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실제로 제품을 처음에 보게 되고 실제 주문까지 이어지는 비율이요, 통상적으로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이 제품이 나한테 맞는 제품일까? 다른 데는 더 싸게 팔지 않을까? 이런 망설임 부분들을 체험을 통해서 많이 해소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아모레는 왜 이런 일을 벌렸을까? 제가 실제로 업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제 추측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어, 특히 매장을 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덜컥 상가나 어떤 공간을 계약을 합니다. 또는 건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지, 이게 잘 되면 두 번째 매장은 어떻게 낼 건지, 나는 이거를 도매업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이걸 소매업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만드는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고민은 정작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잘 됐을 때 매장 하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여러 개 하게 됐을 때에 대한 운영 부분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시간조차 많이 없습니다. 정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이다시피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해왔던 아모레 판매 방식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도표에 보여지듯이 방문 판매 사원, 아모레 아주머니, 아모레 컨설턴트 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팔아왔습니다. 그들이 샘플 바구니를 들고 고객들한테 제품 설명을 하고 그 고객들한테 제품을 팔면서 얻었던 피드백들을 아모레한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요즘같이 온라인 그리고 다채널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아모레는 방문 판매라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성수를 통해 이렇게 바꿨을 것 같습니다. 성수의 제품을 줘서 아모레 방문 판매 사원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성수라는 공간에 신제품과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통해서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은 직접 아모레의 온라인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메이크업 클래스에서 눈썹 화장을 듣겠으면 눈썹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메이크업 클래스 중에서 파운데이션을 했으면 파운데이션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 클래스는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몇 살이고 실제로 개인정보상 많은 부분을 다 카테고리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때 방문하셨던 분들, 오전 시간에 방문하셨던 분들이나 주말에 방문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어떤 제품을 체험하고 실제 구매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거꾸로 컨설턴트들한테 나눠주면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주말에 서울 지역에 파는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이 좋겠어 라고 해서 더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성수에서 생각했던 고민은 기존의 판매 채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면서 고객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까?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싼 수단이 아닐까? TV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무차별적 광고, 실제 아모레 고객이든 아니든 받아보는 그런 광고가 아닌 공간은 내가 마음에 들면 재방문을 더 쉽고요. 물리적인 제품들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추억과 경험이 나눠지고 유일하게 제가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2시간을 투자한 만큼 아모레는 2시간의 경험만큼의 데이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레의 성수라는 공간은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마케팅적 공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레는 판매 채널이 있었던 공간들을 실제 방판 채널에서 고객 중심의 공간,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점점 이동해 가고 있지 않을까. 단순히 오프라인 판매가 줄어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에 대한 기업의 생명이 달린 사업의 업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면 하나의 공간이지만 체험도 제공하고 클래스도 제공하고 고객과 상담도 제공하는 멀티 유즈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한다면요, 3가지를 통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업을 왜 하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가? 나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게 브랜드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험을 공간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모레 같은 경우는요, 아모레의 공간이 U자형 공간인데 실제로 공간은 100m에 한 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U자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걸어 다닌 실제 선형 공간은 300m가 넘을 겁니다. 옥상까지 따지면. 설계, 디자인, 그리고 이걸 시공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철학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공간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경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줄 수 있을까? 같은 공간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공간은 굉장히 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3평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꼭 3평으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3평의 공간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시간으로 나눠서 쓰시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30평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아모레가 보여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짐작컨대 아모레는 이런 공간을 여러 개 더 낼 겁니다. 실제로 제가 2번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컨설턴트들이 찾아가는 비즈니스 센터는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먼저 찾아가는, 컨설턴트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발로 먼저 찾아가는 공간은 아모레 성수 이외에도 제2, 제3의 아모레 공간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수동처럼 지역적 특색이 있고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헤리티지가 있는 공간을 찾지 않을까요? 동쪽에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서쪽에 하나, 그리고 남쪽에 하나, 지방에 있는 100만 도시 이상의 도시 하나, 이렇게 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게 아모레의 큰 마케팅 또는 고객 소통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만 볼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온오프라인이 옴니 채널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선구자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김필립의 공간 읽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간을 읽으면 비즈니스가 보이고 공간을 읽으면 그 브랜드의 철학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